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제가 사연들을 듣거나 제보를 받으면요, 제일 접하기 힘든 게 귀신과 대화했다는 사연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연이 그렇게 레어한 사연이 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들렸다거나 들린 것처럼 느껴진 게 아니라 생생하게 사람과 대화하듯이 대화를 한 경험담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준만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준만써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준만써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배스루어 낚시를 시작하고 2년인가 3년 정도 지난 시기, 제가 있는 지역에서 배스루어 낚시 아마추어 대회를 한다고 그래요. 아마추어 대회지만 이게 대회라고 하니까 나름 긴장되더라고요. 처음 나가는 대회니까 기대도 있고 의욕도 넘쳐서 말이죠. 혹시 모르는 거니까 1등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회 장소가 집에서 멀지도 않고 낚시를 할 때면 자주 간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탐색도 할 겸 대회 전날 밤에 친구들과 같이 갔었어요. 낚시하러. 거기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낚시하는 사람들한텐 베스 낚시, 붕어 낚시 할 거 없이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주변엔 건물들도 많고, 그 중엔 특색 있는 건물들도 제법 있어서요, 어떤 건물이다라고 말하면 아는 사람도 많은 그런 곳, 즉 외진 곳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밤이라고 해도 어둡지도 않아요. 가로등들도 있고 낚시하기도 안전하고, 혼자 하는 밤낚시라고 해도 무서울 게 없는 곳인데, 그날은 4명이 같이 갔으니까 더 무서울 게 없었죠. 낚시를 하다 친구 둘이 음료수를 사러 갔어요. 그리고 전 담배를 태우지 않는데요, 같이 있는 친구가 담배를 태우거든요. 그래서 좀 떨어져서 하겠다고 저 생각해서, 거리는 있지만 그렇게 둘이 남아서 낚시를 했죠. 거기가 구역이 상당히 넓어요. 끝에서 끝까지 좋기 한 1km는 넘는 곳인데, 주변을 보니까 멀찌감치 낚시하는 사람들도 몇 있었어요. 일단 그날 상황은 대충 이랬다는 거. 한참 낚시를 하는데 인기척이 느껴져요. 그래서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와 계세요. 그런데 몇 미터 떨어져 계세요. 제가 느낀 건 분명 바로 옆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슬쩍 주변을 보니까 그 할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가 부르시네. 이쪽으로 오라고, 내가 잘 잡히는 곳 알려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엔 낚시 구경하는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잘 잡힌다고 거기서 늘 잘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고맙지만 괜찮다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계속 오라고 그래요. 손짓까지 하면서 이렇게 상냥하게 웃으면서. 그래서 저도 상냥하게 웃으면서 계속 괜찮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래 네가 이겼다 이런 표정을 지으세요. 슬쩍 한쪽 입꼬리를 올리시면서,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데, 거기가 갈대밭이 있는 곳이고 평소에도 좋게 봤던 자리거든요. 저기 있을 법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전에도 그렇고 그닥 재미를 보지 못한 곳이라, 그때 할아버지는 그런 절 보고 웃으면서 그럼 많이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저도 짧게 들어가세요 하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좀 이상했어요. 낚시를 하다 보면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 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전 그렇게 집요한 사람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어쨌든 평소에도 좋게 보고, 근데 잡은 적은 없었어요. 그냥 볼 때 좋은 거지. 근데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더 좋아 보여서 그쪽으로 갔어요. 멀리 떨어져서 그 연기 마시면서 낚시하는 친구도 부르고. 여하튼 그때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말이죠, 할아버지가 말하기 전까지. 그래서 밑져의 본전이지 싶은 마음으로 낚시를 시작했는데요, 거기도 암만 던져도 입질 한 번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어디 갈 곳도 없고. 몇 번을 던졌을까? 미끼를 걷어들이고 다시 던지려고 팔을 걷어 올리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뒤쪽에서. 바깥쪽으로 던져야지. 전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바깥쪽으로 캐스팅을 했는데요, 그땐 들어올린 팔이 내려갈 때였거든요. 반사적으로 움직인 거죠. 생각보다 몸이 먼저. 그리고 미끼가 물에 닿고 떨어지면서 기다렸다는 듯 바로 들어오는 입질. 그리고 입질 좀 들어오냐는 친구들의 말. 돌아보니까 음료수 사러 갔던 그 둘하고 연기 마시면서 낚시하던 친구가 같이 걸어와요.
전 친구가 뒤에서 말하는 줄 알았는데 셋이서 사이좋게 걸어오더라고요. 좀 전에 니들이 얘기한 거 아니냐니까 아니래요. 자기들은 방금 왔다면서.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 들었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음료수를 주면서 뭔 말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있었던 일을 얘기했죠. 그리고 할아버지 못 봤냐니까 못 봤다고 그래요. 분명 주차장 쪽으로 가셨는데 연기 마시면서 낚시하는 친구를 지나서 가야 하고 가는 길 오는 길에 하나라서 만났을 텐데 이상하다 싶은 거죠. 친구들은 귀신이네 귀신이야 이러고 있고 저도 그 농담에 맞장구를 치고 그리고 넷이서 사이좋게 몇 마리씩 잡아 올리고 그때 연기 마시면서 낚시하는 친구가 그래요. 내일 여기서 하자고. 이번에는 여기 괜찮은 것 같다고. 저 포함 넷은 모두 오케이. 그리고 낚시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다가 친구 차 한 대로 아침 일찍 대회장에 갔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나 친구들은 아마추어 대회가 처음이라 몰랐었는데 이후에도 보니까 늘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넓은 공간이 사람들 수에 비해 좁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하는 거죠. 이건 뭐 낚시가 아니라 잘못 던지면 옆 사람 낚싯대 치겠어요. 번호표랑 기념표 몇 가지 받고 낚시대회를 시작합니다 하니까 그냥 달려들 가는데 좋은 자리에 가려고요. 저희도 앞뒤 안 보고 그냥 달렸더랬죠. 전날 밤 낚시했던 그 자리 쪽으로. 갈대밭이 우리를 반기는 그쪽으로. 그리고 넷이서 쪼로록 서서 낚시를 시작. 몇 번 던졌나 봐요. 묵직한 게 걸렸어요. 끌어내려는데 오질 않아요. 이게 밑걸림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질 않아요. 그때 걸리면 무조건 잡겠다고 낚싯줄이 끊어져서 놓치는 일이 없게 그래서 합사를 사용했거든요. 어쨌든 낚싯대도 낚싯줄도 강해서 말이죠. 제 장비를 믿고 당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더니 뭔가 떠올라요.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건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그때 낚싯대가 어마무시하게 휘고 친구들이 소리치고 난리가 나니까 제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요. 그때 뒤쪽 언덕 위에도 있었고 그런데 뒤쪽에서 시체라고 사람 시체라고 제가 보고 혹시나 한 걸 확인시켜주는 소리 그리고 놀란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들이 들려오고 그리고 전 바로 낚싯대를 내려놨어요. 사체 인양을 위한 작업이 빠르게 진행됐고요. 잠시 중단됐던 대회는 종료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아무래도 대회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더 이상 대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안내와 함께 사체 인양 후 종료됐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사은품이라든지 계획이 없었던 그런 추가 경품 행사도 진행됐고요. 분위기를 바꾸려는 대회 진행 측의 노력이 보인다고 할까요? 그때 저도 그 위로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낚싯대 하나 받았는데 그래도 기분은 영 찝찝하더라고요. 제가 낚싯대로 익사한 고인을 올려서 그런 게 아니라 절대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떠오른 고인이 입었던 옷 그게 전날 밤 할아버지가 입은 옷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는 붉은색 점퍼 비슷한 그런 옷을 입고 계셨는데 처음 고인이 물 위로 올라왔을 때 본 것도 옷이 붉은색 계열이라고 생각했고 사체를 인양하면서 사람들한테 그 근처에서 좀 떨어지라고 그래서 좀 떨어져서 봤지만요. 그때 들것에 있는 그 가방에 고인을 모실 때도 분명 붉은색 계열의 잠바를 입고 있었어요. 물론 친구들이 볼 때도 붉은색 계열이었고요. 전 집에 가면서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어젯밤에 본 영감님, 그 영감님이 입은 옷이 붉은색 점퍼였는데 하면서 친구들도 전날 있었던 사정을 아니까 제가 뜬금없이 할아버지 봤냐는 말에 그 귀신이라고 저한테 귀신 봤다고 놀렸던 친구들이니까 돌아가는 차 안은 그냥 조용한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동네 술집에서 만났어요. 그냥 기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먼저 한잔하자고 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친구가 하는 말이 혹시 들었냐면서 오늘 대회장에서 올라온 분 돌아가신 지는 좀 된 것 같다는데 할아버지라고 할아버지가 맞다고. 그리고 저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놀라지도 않고 호들갑도 떨지 않고 자기가 거기 있다는 걸 그분이 알려주고 싶으셨나 보다 싶더라고요. 준만서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떤 사유로 물에서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타까움을 느낀 사연이었네요. 그런데 기묘하긴 정말 기묘했어요. 귀신과 대화를 했다 그러니까 귀신을 본다는 영안을 가진 지인들도 신기하다 그러고 어쨌든 준만서님께서 밤에 봤다는 그 할아버지 대회에서 올라온 익상한 고인과 동일 인물이었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할아버지가 특정 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도 그렇고 오고 가는 길에 하나뿐이라는 준만선님의 말대로라면 그게 동일 인물이 맞을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이사하면 떡도 돌리고 주변에 인사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엔 이사 오는 분들이 없는 건지 떡이 안 들어와요. 이사 왔다고 인사하기 부끄러우면 조용히 문 앞에 비대면으로 떡만 조용히 두고 가도 되는데 말이죠. 이삿짐 차량들은 가끔 눈에 보이는데 나가는 사람만 있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 건가? 담배님들은 어떻게 이웃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계시나요? 이번 이야기는 소금강냉이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소금강냉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소금강냉이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0년 전쯤 재수를 하던 시절 노량진에 있으면서 주말에 한번 집에 갔었거든요. 그때 저희 집은 부모님이 얼마 전까지 운영하신 그 작은 동네 슈퍼가 하나 있었고 그 15층인 아파트에 집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집은 15층에 6층. 그리고 형이 하나 있는데 그때 형은 군대에 있었고 노량진에서 점심 먹고 출발해서 집에 도착하면 저녁 9시 전쯤 됐거든요. 부모님도 9시쯤 가게 문 닫고 정리하고 오시면 한 10시 전쯤 되셨어요. 그래서 가게로 바로 가지 않고 집으로 갔었는데 그래서 그날도 다른 때랑 마찬가지로 그냥 아파트로 가고 있었어요. 가면서 어머니랑 간단히 통화도 하고 어머니가 형 휴가 나왔다고 전날 휴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날 가게에서 주무시겠다고 형 들어오면 굶지 말고 둘이 알아서 잘 차려 먹으라는 그렇게 사랑 가득한 말씀까지. 저희 식구는 아파트로 이사 오기 전에는 그 가게에 방이 하나 붙어 있어서요. 거기 방 하나에서 다 같이 생활했었는데요. 아파트로 이사 오고 난 뒤에 제 방이 따로 생기니까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간 뒤부터 가끔 그 아파트를 올려다보면서 제 방을 찾아보곤 했어요. 그날도 집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쳐다보는데 가까이 가니까 앞집 아주머니가 베란다에서 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희 앞집에 혼자 호프집을 하는 당시 50 좀 넘었나 싶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쯤 되는 아주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가끔 담배를 태운다고 베란다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땐 집에서 담배를 태워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때니까 그래서 그때도 그런가 싶었는데 다시 슬쩍 보니까 사람 뻘쭘하게 뚫어지게 쳐다보네. 뭐 관계가 서로 나쁘지도 않고 인사하고 지내는 집이라 그때도 뻘쭘하지만 가볍게 인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형이 없네. 형한테 전화했더니 친구 만나러 나갔다고 술 한잔하고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전화 끊고 혼자 간단히 차려 먹고 그리고 자려고 씻고 방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기분이 좀 뭐랄까 꿉꿉한? 이불이라든지 방 전체가 축축한 기분이 들어요. 이상하네. 왜 이러지? 그땐 여름도 아닌데. 그렇게 뜬 눈으로 있다가 금방 자정이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 방에 작은 베란다가 있거든요. 거기 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커튼에 실루엣이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뭐지? 하고 커튼을 걷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진짜 누가 있는 것 같았는데 말이죠. 하도 이상해서 문 열고 나가서 바깥까지 보고 들어왔거든요. 이상하네 하면서 들어와서 문 닫고 다시 자려고 누웠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선잠이 든 건가? 살짝 반쯤 깨어있는 상태의 그런 비슷한 상태였어요. 그런 식으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모라모라 막 울리는 소리가 들려와요. 아, 이것도 올 게 왔구나 싶었죠. 가끔 앞집 아주머니가 장사 마치고 들어오면 그렇게 TV를 크게 틀어놓고서는 잠을 자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새벽에 민원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민원의 경비 아저씨가 와서는 집 앞에서 막 소리치고 문을 있는 대로 두드리는데요. 열지도 않아요. 복도에 경비 아저씨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데도 사람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그러다 조용해지면 해결됐구나 하고 근데 그땐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다른 땐 제가 먼저 경비실에 폰을 넣은 적이 없는데 그때는 진짜 못 참겠어요. 진짜 신경을 막 긁는다는 느낌? 그리고 뭘 보는지 여자가 막 히히히 거리는 그런 소리가 나더라니까요. 진짜 음산한 기운 있잖아요. 그게 막 저한테까지 전달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경비실에 폰을 넣었죠.
근데 이게 고장났는지 잡음만 들려요. 그래서 직접 나갔어요. 문을 열고 나가는데 소리가 계속 들려요. 막 히히히 거리고 아주 난리 났어요. 그렇다고 제가 직접 뭐라고 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잽싸게 내려가서 경비실로 갔죠. 경비실이 중앙현관 바로 앞에 있거든요. 새벽이니까 불이 꺼져 있는데 아저씨가 앉아 계세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상황 얘기를 했죠. 그때 아저씨도 주무시다 일어나셨는지 말씀은 없고 이렇게 고개만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저는 바로 집으로 올라갔고, 그러고는 한참이 지났는데도 계속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땐 다시 내려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저 정도면 나 아니더라도 다른 때처럼 누가 말하겠지 싶어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참았는데 그러다 억지로 잠이 들었나 봐요. 아침이에요. 형이 깨우더라고요. 언제 왔냐니까 새벽에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이 밥 먹으러 가게로 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준비하고 형하고 같이 나갔고, 그 가게에 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아침을 먹다가 전날 있었던 일을 얘기했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요. 어머니가 며칠 전에 앞집 이사 갔다는 거예요. 그 지금 빈집이라고. 그래서 나 진짜 어제 들어가면서 봤다고. 그리고 그 아줌마 가끔 술 취해서 TV 크게 틀어놓고 자지 않냐고. 새벽에도 전처럼 TV 소리가 크게 나서 경비실에 다녀왔다고. 그랬더니 아버지랑 어머니가 얘가 지금 뭔 말이냐고. 앞집은 확실히 빈집이고 경비실은 통합된다고 해서 거기 사람 없다고. 제가 진짜 그때 심장이 벌렁거리고 진짜 이상한 놈 됐었어요. 부모님께서 걱정도 하시고. 어쨌든 그래서 형하고 다시 집에 들어가면서 살펴봤죠. 그런데 경비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통합된다는 경비실로 가서 경비 아저씨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래야겠더라고요. 안 그럼 막 진짜 답답하고 머리 아파서. 어쨌든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저희 집 앞에 경비실 거기 아저씨 안 계시냐고. 그랬더니 부모님 말씀하고 같아요. 통합된 뒤론 거기 아무도 없다는 말. 그 말 듣는데 진짜 온몸에 소름이 올라오는데, 그리고 어제는 어두워서 못 봤었는데 들어가면서 보니까 월요일날, 그러니까 다음날 이사 온다고 그래요. 뒤쪽 큰 베란다 쪽으로는 이사 관계로 주차자를 비워달라는, 양해 부탁한다는 그런 안내글도 있고. 그땐 진짜 망치로 한대 시게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마른 북어도 새까맣게 돼서 썩나요? 부모님이 북어에 명주실 감은 거 그거 이사 오고 제 방에 뒀었거든요. 어머니랑 친한 아주머니가 이사했다고 줬다는데 그거를 현관에 두기도 그렇고, 그래서 별뜻 없이 그냥 제 방에 뒀던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그날 짐 챙기다가 그게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게 시꺼멓게 색이 변해서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명주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곰팡이가 꼈는지 그것도 색이 변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 기억에는 얼마 전까진 그게 멀쩡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성격에 그게 변한 지 오래됐으면 바로 치우셨을 텐데, 그게 좀 이상한가 이 정도도 아니고, 북어에서 나는 건지 실에서 나는 건지 악취도 나고 이 색도 변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뒤로 뭔가 있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20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소름 돋는 경험이었습니다. 소금강냉이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앞집이 이사를 가서 빈집인데 사람이 있어. 혹시 이사 오기 전에 그 뭐냐, 인테리어 관련해서 그런 분들 아니겠죠? 도배라든지 그게 일정이 빠듯해서 야근을 하시나 말이죠. 아닌가? 그런 거 없나요? 그리고 부거나 명주실도 변질이 됐는데 어머니께서 몰랐을 수도 있고, 커튼 너머 실루엣도 눈에 피로가 가득해서 헛것을 봤거나 기분 탓일 수도 있고, 뭐 이불도 이유 없이 축축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비어있는 경비실에서 사람을 본 거라든지, 빈집에서 새벽에 통로가 울릴 정도로 소리가 들렸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소금강냉이님 혼자 듣고 혼자 본 거니까 착각일 수도 있겠다라고, 아님 꿈이라도 꾼 건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애써 다 부정하려고 하니까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모르겠네요. 전 우연이거나 착각이라고 부정하고 싶어도 이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소금 강냉이님께서 경험한 여러 가지 일들을 모두 우연이고 착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 이 낚싯대가요, 최초 소유자는 일본인이었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도 새 제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중고로 가져온 낚싯대거든요.
물건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자세한 건 몰라요. 그런데 이걸 사용하는 사람마다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상한 일이라는 게 낚시가 잘 된다, 엄청 큰 녀석들이 문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죽다 살았다라든지 이상하게 헛것이 보인다라든지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들린다, 이런 것들. 필요하다는 누군가에게 줬는데 그런 이상한 일들이 생긴다면서 저한테 말없이 지인들 사이에서 돌고 돌던 그런 녀석이죠. 그리고 그렇게 돌고 돌던 낚싯대를 다시 제가 가져온 거고요. 혹시 몰랐어요. 나쁜 일이라도 생길까 걱정되더라고요. 저도 가끔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냥 기분 탓이려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이거 최초 사용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일들을 겪는 건가 싶은. 단팬님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어떤 이상한 일들이 생기면요, 괜히 뭔가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되진 않나요? 이번 이야기는 완뽕삼촌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완뽕삼촌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완뽕삼촌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정확히 2004년 8월이었어요. 그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었거든요. 결혼하면서 전세로 들어간 그 인천 주안에 있는 집이었는데요. 주방 겸 작은 거실에 방 2개, 화장실이 하나 있는 진짜 오래된 그런 주택에 전세로 들어갔었어요. 그냥 겉으로 봐도 엄청 낡은 집이고 다른 건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그런 집이었는데 이게 단층이라 저희 부부만 살 수 있어서 그거 하나 마음에 든 집이었어요. 그날은 회사에 그 프로젝트가 있어서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동료들하고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먹은 뒤에 3시 조금 지나서 집에 왔었죠.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집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한증막 같은, 원래 더운 시기지만 그날은 그렇게 더운 날도 아닌데 습도가 엄청 높은 것 같고 더구나 숨을 쉬기도 힘들게 느껴지대요. 진짜 이 숨쉬기 힘들 정도라 그냥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그래서 바로 샤워하고 거실에서 선풍기를 틀고 잠을 잤는데요. 아니 완전히 잠이 든 상태는 아니고 살짝 잠이 들락말락하는 상태 있죠. 눈이 감겼다 떴다 뭐 그런 상태. 프로젝트 때문에 몸이 엄청 피곤한데 잠이 쉽게 안 와요. 집에 돌아가면 바로 잘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현관 열면 있는 그 중문 있잖아요. 나무로 된. 좀 나이가 있는 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 땐 드르륵 하는 그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중문은 제 등 뒤에 있는데 그때 거기 중문을 여는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건 느낌이 그렇다라든지 뭐 그런 것 같다라든지 그게 불가능할 정도로 소리가 힘차게 나는 그 문이라 절대 착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문이거든요. 그래서 전 전날 친정에 간 아내가 왔나 싶었죠. 그래서 잘 다녀왔냐고 돌아 누워서 인사하려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드르륵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터벅터벅 바닥이 울려요. 사람이 걸어오는 그 소리, 그 느낌, 그 울림. 그런데 그때까지도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너무 피곤한가?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누가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몸이라든지 뭐가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눈까지 떠지지 않아요. 아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뒤로 기억이 안 나요. 잠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일어나니까 어둑어둑해졌어요. 8월이니까 해가 길잖아요. 그런데 일어났을 땐 집안이 어두워서 깜깜하더라고요.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게 그렇게 갑자기 잠든 게 신기했지만 잠들기 전에 중문이 열리고 누가 들어온 건 확실히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친정 갔다가 돌아온 아내라고 생각해서 아내를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방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와서 불도 왜 안 켜고 뭐 하냐고, 잘 다녀왔냐면서 방문을 열었는데 방엔 아무도 없어요. 분명 안방에서 소리가 났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을 열었더랬죠. 다른 방에도 없어요. 집엔 저 혼자 있는 거죠. 전 아내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그때까지 장모님 댁이라고 무슨 일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잘 있나 해서 전화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다음날 오겠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아니라고,
좀 더 푹 쉬다 편히 있다 오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겁나더라고요. 그 상황이. 중문이 열리는 소리며 사람이 걸어온 소리. 뭐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겠죠. 아내가 대답했다고 들은 거 제 착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내랑 통화를 마치고 그때 방문 거기 열린 그 틈새로 거실에 있는 냉장고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냉장고 옆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몸을 돌렸거든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잠깐 보였다 사라지거나 뭐가 휙 지나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입 주변부터 옷까지 완전히 피범벅이 된 여자가 살짝 입가에 미소를 띤 그런 표정을 하고는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때 누가 손가락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몸이 살짝 기우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고 분명 전 서 있는데 몸이 옆으로 기울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을 보니까 주먹을 쥐고 있는데 손가락이 하나씩 하나씩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씩 펴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누가 억지로 손가락을 펴는 듯이요. 아프진 않은데 저항할 수 없어요. 그냥 펴져요. 이거 지금 꿈이다. 가위라는 건가 보다. 제가 가위에 눌린 적이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꿈이고 가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프로젝트 때문에 많이 피곤했나 보다. 이런 이성적인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야,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내 목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제 몸이 막 흔들려요. 그걸 느끼겠어요. 그리고 다시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데 깨우는 목소리죠. 일어나라고. 왜 여기서 자고 있냐고. 그리고 눈이 떠졌어요. 그때 일어나서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디서부터가 꿈인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제 앞엔 친정에 있을 아내가 있고 그런데 아내가 저한테 뜬금없이 누구랑 있었냐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당신이야말로 지금 어떻게 여기 있냐고. 내일 온다고 하지 않았냐 하니까 저랑 전화통화를 하는데 옆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우리 고기 먹자. 우리 고기 먹자. 그러면서 웃는 소리. 그래서 아내가 절 부르고 이렇고 저렇고 말을 했는데 전 대답이 없고 그 상황에서 여자 목소리는 계속 들리고 그러다 전화기가 꺼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운전해서 집으로 왔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그리고 태어나서 그런 소름은 진짜 처음 경험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전 있었던 얘기를 아내한테 했더랬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이랬고 일어났더니 이랬고 통화한 뒤에 이랬고 아내는 그런 제 말을 심각하게 듣는 것 같았어요. 그게 말이 되냐느니 어쩌니 그런 말 없이. 그런데 아내도 분명 저처럼 그랬을 거예요. 기분도 좋지 않고 겁도 나고 그런데 애써 냉정해지고 차분해지려고 한 거지. 그리고 설마 우리 집이 아닐 거다. 이상한 집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자. 그런 말을 서로 주고받고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그땐 돈도 없어서 그 집을 나와서 어디 따로 가서 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 있었는데 그런데 그 뒤부터 좀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데 멀쩡했던 보일러가 배관이 터져서 바닥이 물바다가 됐고 겨울도 아닌데 수도가 나가서 수리해야 됐고 욕실 하수구가 막혀서 사람을 불러서 보니까 거기 쥐가 죽어서 하수관에 박혀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요. 나중엔 집주인이 그래요. 다른 집으로 갈 생각 있냐고. 그냥 이런저런 말 없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집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집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비 때문에 연락한 거 외에는 없었는데 그리고 당연히 그때마다 집주인인 할아버지가 직접 와서 확인하고 별 문제 없이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수리비를 내주거든요. 근데 마지막 쥐가 죽어서 하수관을 막고 하수구가 막혀 있을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집으로 이사 갈 생각 있냐고. 그리고 이사를 원하면 바로 빼도 된다는 말. 저희 망설임 없이 그 말에 바로 빼겠다고. 다른 집 구하고 뭐 그때까지 있을게요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바로 집 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는 바로 할아버지께 돈을 돌려받고 이틀 뒤에 그 집에서 나왔고요. 가구라고 해봐야 벽에 설치해서 벽장처럼 사용한 문짝 몇 개랑 그 소파나 식탁도 없었고 에어컨도 없었고 냉장고, 선풍기, 텔레비전이 전부였고 식기라든지 어쨌든 짐이 용달차 한 대도 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집 구하기 전까지 아내는 친정에 있었고요. 짐들도 그 아내 친정이 농가라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 친정에 두고 전 혼자 사는 절친이 있었는데 그 친구 집이 아파트고 방이 셋이라 사정 얘기하고 그 친구 집에서 잠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기 직장 동료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좀 남달리 촉이 좋은데 저한테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그땐 직장인 누구한테도 말을 꺼낸 적이 없고, 그리고 제가 집을 나왔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조심히 얘기를 꺼냈어요. 있었던 일들을. 그랬더니 그분이 제 얘기를 들었을 때 절대 평범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분명 그 집에 뭔가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 집에서 가지고 나온 거 그거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뒤에 생긴 일들, 이게 우연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사람 말을 듣고 아내한테 혹시나 해서 회사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말도 안 했는데 먼저 그런 말을 하더라. 그리고 상황 얘기를 했더니 가구라든지 그런 게 좀 그렇다고 하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말을 하려고 아내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놀라면서 하는 말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내 친정에선 넓은 울타리 안에 방목식으로 닭들을 좀 키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간 뒤부터 암탉이 알도 안 낳고 수탉이 울지를 않더래요. 그러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물론 그전까진 그런 일도 없었는데 암탉이 몇 마리 죽었다고 그래요. 물론 짐승한테 물린 외상도 없고. 그래서 제가 회사 사람 얘기를 했을 땐 엄청 놀라더라는 거죠. 그때 아내나 저는 종교도 무교에 미신 같은 것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땐 그렇더라고요. 이게 진짜 뭔가 있기는 있구나 싶더라니까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회사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것도 희한하고. 그래서 전 집에서 가지고 온 거 숟가락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버렸었죠.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 말이죠, 그렇게 내다버린 뒤부터 암탉들이 다시 알을 낳더라는 거예요. 수탉도 조금 지나서부터는 다시 울기 시작했고요. 물론 죽어나가는 닭들도 없었고. 그리고 다행히 새로 이사를 할 때까지, 그리고 이사를 한 뒤부터 지금까지 그날처럼 이상한 일은 생기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때 그 경험, 분명 어떤 뭔가가 있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소름 돋는 경험이었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절대 다시는 경험하기 싫은 그런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완뽕삼촌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진짜 하나하나가 절대 경험하기 싫은 일들이네요. 앞으로는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집주인 할아버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가려면 나가라? 혹시 집주인 할아버지는 뭔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말하기 힘들거나 말 못할 그 무언가가 그 집과 얽혀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우린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했어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건 아닐까요? 우리가 가진 감각만으로는 인지하기에 역부족인 그런 존재들이 늘 우리 곁에 있었는데 말이죠. 이번 사연은 박여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박여우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박여우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020년 6월쯤에 제가 겪은 일인데요. 얼마 전 괴담록에 올라온 여우요기가 생각나는 사연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직도 그때 그 원룸, 그 방에서 자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가위에 눌리고 악몽을 자주 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제가 꾼 꿈을 얘기하려는 거냐? 그냥 악몽으로 끝났다면 그건 그냥 단순한 악몽 얘기지 기묘한 경험담은 아니겠죠. 제가 그 원룸에 들어간 뒤부터 말이죠, 가위에 심하게 눌리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꿈을 꾸면서도 제 몸이 공중에 떠서는 프로펠러처럼 돌아가는 듯한 느낌도 받았었고, 아니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검은 손이 제 목을 조르는 느낌, 알 수 없는 빠른 소리로 말이죠, 귓가에 가까이 대고 속삭이는 환청도 들렸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쯤 되니까 이게 그냥 가위 눌림이 아닌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오토바이에 설치했던 액션캠을 가져와서는 근처에 두고 녹화를 했어요. 그렇게 밤새 녹화를 하고 다음날 영상을 돌려봤는데
처음엔 뭐 이상하다 싶은 건 보이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촬영 시간도 짧지 않고 지루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을 빠르게 넘기면서 보던 순간 그때 뭔가 영상에서 하얀 덩어리가 휙 하고는 빠르게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을 집중하고 장면 하나하나를 느리게 돌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부분에서 하얀 덩어리가 둥둥 떠다니고 있더라고요. 전 그 하얀 덩어리가 찍힌 부분을 몇 번이고 돌려봤는데요. 이게 뭐지? 설마 귀신? 귀신이 진짜 있는 건가? 이런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그리고 결국엔 원룸에 혼자 있다는 거, 그 자체가 무서워지더라고요. 일단 밖으로 나가자. 나가서 생각을 좀 해보자. 전 그런 생각으로 원룸을 나와서 원룸 옆에 있는 학교 운동장을 돌면서 말이죠. 그 영상에 찍힌 현상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암만 생각을 해도 그게 뭔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계속 밖에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음날 출근하려면 좋든 싫든 다시 그 원룸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다행히 시간이 지나니까 무서운 기분도 좀 가라앉고 마음도 조금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살펴봤어요. 뭐가 찍힌 걸까? 아니면 그냥 단순한 무슨 현상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그때 햇빛을 막으려고 여닫이문 투명창에 암막 필름을 붙여놨었거든요.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붙여놔서 방 안이 엄청 어두운데 아마도 그것 때문에 빛이 어떻게 돼서 그게 영상으로 찍힌 거라고 애써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전 원인이라고 생각한 그 필름을 바로 제거하고, 그런데도 이상한 기운, 그런 게 느껴지고 오싹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불도 못 끄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영상은 계속 찍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출근한 뒤엔 저녁에 녹화한 거 보면서 이상한 거 있나 없나 확인. 그러던 어느 주말 무슨 현상인지 정보를 알 수 있을까 하고 귀신 관련 카페에 가입을 해서 이것저것 찾던 중에 오브라는 하얀 원형 형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때 카페 회원들 말이 그 오브라는 건 특정 장소에선 흔하게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해가 될 것도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전 영상에 찍힌 그 허연 물체가 그런 오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잠시나마 별거 아닌 거였구나 하면서 안심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오브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생긴 것도 그 오브처럼 동그랗지 않고 말이죠. 그게 그렇다 보니까 도대체 그게 뭘까 하는 생각. 틈만 나면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가위는 더 심해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맨날 불을 켜둔 채로 자다 보니까 이 피로가 계속 쌓이고, 그땐 두려움도 조금은 사라진 때라 오늘은 불을 끄고 잘까 하고 불을 끄고 자려고 자리를 깔고 누웠는데 이상하게 등 쪽에서 진동이 느껴지더라고요. 뭐지? 핸드폰이 등에 깔려있나? 확인해보니까 등 쪽엔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자려고 자세를 잡으면 또 등 쪽에서 진동이 느껴지고, 그냥 그게 기분이 아닌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등 쪽이 심하게 떨리더라고요. 그때 혹시나 지진 관련 경보가 있었나 하고 핸드폰으로 지진 검색을 해볼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검색을 했을 땐 지진 관련해서는 어떤 기사도 없었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그날 일할 때 무리해서 근육이 떨리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그냥 넘기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등 쪽 떨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게 1시간 정도 계속 그러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불을 켜고, 그리고 그때 일부러 생각하려던 건 아닌데요. 그 영상에 찍힌 하얀 덩어리, 그게 일정한 곳만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게 컴퓨터 책상 부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떠오른 생각이 거울. 어디선가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은 거울이 있으면 거울에 자기 본 모습이 비칠까봐
거긴 피한다는 말을 들은 게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울을 이 책상 쪽을 바라보게 두고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거울을 둔 뒤로 며칠 동안은 말이죠, 그 이상한 게 찍히지 않고 이상한 기분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그땐 왜 그랬는지 의도했던 건 아닌데, 그날은 거울 위치를 좀 바꾼 뒤에 잠을 잤는데요. 그 다음날 출근하고 저녁에 녹화한 걸 확인했더니 전처럼 영상에 하얀 덩어리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땐 전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연기처럼 천천히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카페나 다른 곳에서 본 그 오브라는 거랑은 확실히 달랐어요. 오브처럼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확인을 해볼 생각에 지우지 않고 있다가 주말에 시간을 내서 다시 자세히 봤는데요. 그게 그때 그 영상에 찍힌 건 두 사람 얼굴이 겹쳐 보이는 형체. 그건 분명 빛 때문에 생긴 것도 오브도 아닌 심령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리고 전 그게 영적 존재라는 걸 확신했고요. 영상 속에 있는 그것들은 얼굴만 있는 형체였고 수건을 머리에 두른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그것들은 저를 쳐다보는 건지 거울로 자신들을 쳐다보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얼굴에 작은 점처럼 생긴 눈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깜빡이기도 하고 가끔은 이리저리 굴리기도 하더라고요. 영상에서 그걸 확인한 순간 전 지금 그게 현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까지 들더라고요. 손도 약간씩 떨리기 시작하고 숨도 좀 거칠어지고 급기야 과호흡 현상도 나타나더라고요. 전 그때 애써 제가 저한테 정신 차리라고, 이러다가 정신병 걸리겠다고,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쉬지 않고 계속 그렇게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영상에 찍힌 귀신을 본 뒤부턴 생활이 힘들 정도로 무섭고 떨리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러다 정말 미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그래서 틈만 나면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 이겨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문처럼 외우기 시작했는데요. 일주일 정도 지났으려나 꿈만 꾸면 꿈속에서 어떤 여자가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그 여자는 표정도 시선도 없이 항상 작은 초가집 마당 앞에 서 있었는데요. 마트나 편의점 보면 그 아이스크림 냉동고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 크기의 하얀 사각 박스, 그 위에는 떡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런 걸 쌓아놓고는 그걸 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몸이 많이 불편해 보이는 그런 어르신이 그걸 사려는지 그 여자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어르신을 본 그 여자는 어르신한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그래서 저도 그 떡 같은 게 그게 도대체 그게 뭘까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저 여자는 뭔데 계속 꿈에 나올까 싶어서 호기심에 슬쩍 가봤죠. 그렇게 다가가서 그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 가까이에서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외모를 가진 엄청 예쁜 여자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여자를 가까이에서 본 순간 말이죠,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말해준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런 느낌으로 바로 전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여우라는 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사람 모습으로 둔갑을 한 여우. 이거 구미호구나 하는 그런 느낌. 그렇다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렇게 무섭게 생긴 구미호는 아니고 지금 여기 그림이랑 비슷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 여자 피부가 엄청 특이했는데 엄청 창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창백한데 아름답다, 그런 느낌이 들고 눈은 초승달 모양의 웃는 모습이 엄청 요염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말이죠,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 그게 이상한 상황이라는 그런 기분은 드는데 그 여자 손을 뿌리친다든지 그걸 거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여자가 끌고 가는 곳으로 그냥 따라가는데 그때 누군가 손등을 강하게 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꿈속인데도 현실에서 누가 제 손을 쳤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정도로 강하게. 그리고 전 그때 꿈에서 깨어났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이상한 꿈을 꾸게 됐는데요.
꿈은 숲속에서 시작했고 제가 뭔가에 쫓기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 뭔가랑 아주 가까워졌다 싶을 때 그게 절 지나쳐서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건 뒷발로 서서 앉아있는, 뒤통수만 보이는 몸은 사람인 여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여우가 부엉이처럼 목만 180도 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말이죠. 그게 전에 꿈속에서 본 그 여자구나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우는 그렇게 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땐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구미호처럼 앞발에 있는 날카로운 손톱을 세우고는 바로 제 가슴 쪽으로 달려들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때 여우가 달려드는 동시에 꿈에서 깨어났는데요. 사람이 그런 꿈을 꿨다고 해서 잠에서 깬 뒤 현실에서까지 아프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전 그때 아주 날카로운 무언가에 가슴을 찔린 것처럼 말이죠. 찌릿하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나면서 실제로도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꿈이 정말 생생해서 말이죠. 꿈이라고 하기엔 이상할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여우 모습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기억이 났었고요. 그리고 그날 이상했던 건 아침 6시쯤부터 갑자기 진짜 아무 이유 없이 등 쪽 옆구리가 아파오는 거예요. 그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는데 그렇게 아픈 증상이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 가까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픈 위치가 사람 간이 있는 위치 있죠? 그 위치였고요. 아픈 느낌도 뭔가가 제 몸 안에 손을 집어넣고 실제로 제 간을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프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막 가슴이 아프니까 혹시 꿈속에서 그 여우가 제 가슴 쪽으로 달려온 거랑 일어났을 때 실제로 가슴이 아픈 거랑 무슨 관련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 담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아니, 아픈 부위가 어깨나 목도 아닌데 일부러 제 스스로 무리해서 그냥 담이겠거니 했었네요. 그런데 말이죠.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아서 주인집도 이상한 존재를 느꼈는지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더라고요. 물론 전 집주인한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요. 방이 있는데 북소리하고 꽹가리 징소리가 들리고 무당이 여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는데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 큰 소리로. 어쨌든 전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을 본다는 영안을 가진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진 귀신이나 요괴 같은 거 그런 건 절대 믿지 않았는데요. 아니, 그냥 누가 그런 얘기하면 웃을 정도였는데요. 그런 경험을 하니까 귀신이라는 게 있다는 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박여운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영상도 받고 메일로 얘기도 나눴는데 박여운님께서는 제가 영상을 봐서 나쁜 일은 생기지 않을까 하는 혹시나 하는 그런 걱정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영상에 안 좋은 기운이 있어서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기운이 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 아닌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게 된 게 이 사연을 작업하면서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이빨이 깨지고 그래서 어금니 하나는 발치하고 아직도 하나는 반쯤 깨진 상태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좋지 못한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주변에서 계속 생기더라고요. 물론 영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일이 그렇다 보니 저도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진짜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그래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보내주신 영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꿈속에서 뭔가가 간을 건드렸는데 그 뒤에 일어나니까 진짜로 그 부위가 아프고 이게 꿈속에서 시원하게 소변을 봤는데 일어났더니 이불에 지도가 그려졌더라. 이런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집주인이 무당을 불러 구술했다는 것도 그래요. 아무 일도 없는데 무당 심심할까봐, 아님 수입 좀 올려주려고 집주인이 그러진 않았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혹시 자신이 가진 능력이 평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영가를 보고 대화가 가능하다든지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누군가가 알면 곤란할 것 같아서, 왠지 밝혀지면 이상한 취급당할 것 같아서 숨기고 말하지 않는 쪽을 택하실 건지, 아니면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당당히 밝히실 건지. 이번 이야기는 37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7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37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어려서부터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하고 무서운 존재들이. 그래서 병원도 여러 번 갔었어요. 그런데 크게 이상은 없고 정신병 관련해서 이상 소견도 없고. 어렸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것들, 그걸 제가 부모님이나 어른들께 따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사실 그땐 그게 전 그런 존재인지도 몰랐었어요. 그냥 어떤 아이가 말을 걸어와서 거기에 대답을 한다든지 그런 식. 그런데 어른들이 볼 땐 이게 많이 이상하고 걱정스러운 거죠. 한 번은, 이건 부모님께 들은 말인데, 재래시장 있죠? 거기 어머니랑 같이 갔을 텐데, 어머니 손을 잡고 잘 따라가다가 갑자기 어머니 손을 꽉 잡더래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할머니가 강아지 가져가라고 손으로 부른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보니까 거긴 그냥 가게랑 가게 사이 비좁은 골목. 그런데 전 계속 할머니가 손을 흔들면서 강아지 가져가라고 한다고. 어머니 제가 또 그런 증상을 보이나 보다 하시곤, 그래? 어디 한번 가서 볼까? 하시면서 제가 끄는 곳으로 갔는데요. 걸음을 제가 가리키는 곳으로 옮기는 그 순간, 저랑 어머니랑 서 있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건물 위에서 검은 봉지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검은 봉지엔 소주병이며 이것저것 쓰레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진짜 크게 다쳤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때 어머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 건물로 뛰어 올라가서 그거 던진 사람을 잡았거든요. 잡고 보니까 횡설수설할 정도로 술 취한 사람이 던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집 앞에서 애들하고 노는데 이사 오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어떤 아이가 우리 노는 걸 쳐다보대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랑 같이 놀자고 그런 말을 하니까 애들이 뭔 소리냐고. 그때 동네에선 저랑 같이 노는 애들도 몇 없었거든요. 제가 이상한 말을 가끔 하니까 애들 부모님도 저랑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했겠죠. 그래서 같이 놀아주는 애들도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애도 새로 이사와서 외롭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같이 놀자고 한 거죠. 그런데 애들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고. 그중엔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도망친 애도 있고. 그리고 그날 일 금방 또 소문이 났거든요. 며칠 뒤인가 방에 있는데 어머니가 절 부르세요. 그리고 차분하게, 절대 화내지 않으시고, 새로 이사 온 집에 아이가 있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 또래 아이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놀라시는 거예요. 애들이 들어가서 자기 부모님한테 있었던 일을 얘기했나 보죠. 자세한 건 저도 알 길이 없는데, 어쨌든 어머니가 어떻게 생긴 아이였냐고 물어보시대요. 그래서 이렇고 저렇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땐 몰랐어요. 어머니도 말씀이 없으셨고요. 그냥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건데요. 그때 이사 온 집, 그 집에 제 또래 남자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 아주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이사를 온 거라고. 그리고 2년인가 3년 정도 뒤에 그 집은 다시 이사를 갔고요. 그리고 중학생 때인데, 이때부터는 이상한 존재들을 보면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때 어렴풋한 기억인데, 버스 정류장이 있고 작은 벤치가 있었거든요. 거기 벤치에 고양이 5마리가 앉아있어요. 살아있는 고양이가 아닌
고양이들 주변에 파란빛이 나는 그런 안개가 붙어 있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조용히 흩어지듯 사라지는. 그런데 이 얘기 왜 하냐면 제 경우엔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 말이죠. 그 집이나 그 장소 근처에서 그런 고양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3마리 이상이었고 늘 홀수로. 고양이 숫자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늘 홀수였다는 거. 그날 벤치에서 그 고양이들을 보고 알았죠. 누가 또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저희 집에 가는 길에 보면 할머니랑 할아버지 그리고 늦은 나이에 결혼한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 할머니가 집 대문 앞에서 고추 있죠. 붉은 고추 말린 거. 고춧가루 만들 때 사용하는 그거. 그걸 옆에 쌓아두고 태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쓱 쳐다보니까 절 보시곤 눈물을 훔치세요. 전 이거 분위기 매우 나쁩니다. 그런 느낌 충만해서는 그냥 뛰듯이 바로 집으로 달려들어갔고요. 이게 밤이 아니에요. 낮이에요. 그렇게 집으로 달려들어갔는데 누나랑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정말 안 됐다고. 어렵게 얻은 아이인데 죽었다고. 그 집 새댁이 사산을 했다는 말이었어요. 전 그때 사산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듣는 순간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보였는데도 죽은 사람이 보이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것도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이런 제가 천안에서 근무할 때 경험한 일인데요. 특정 시간이면 회사 앞을 지나가는 무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당은 비가 오는 날 아니면 보름달 뜬 밤이 아니라 그냥 보름. 이상한 존재는 밤에만 나타났던 게 아니거든요. 낮이든 밤이든 시간에 상관없이 보였는데 그때 그 무당은 그런 특정한 날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쯤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알고 있었죠. 그 무당 옷을 입은 여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쯤엔 눈에 보이는 그 이상한 존재들이 소름 돋는다? 그렇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피를 흘리거나 이상하게 웃는 그런 존재는 한 번도 못 봤었고요. 그냥 사람 모습인데 흐림 처리를 한 느낌? 선명하지 않고 흐릿한 그런 차이만 있고, 그리고 그런 존재는 다리가 없다고들 하던데 제가 본 존재들은 다리가 온전했어요. 다리가 없었으면 그때 제가 어렸다고 해도 알 수 있었을 테니까요. 단지 차이라면 걸어가는데 발자국이 남지 않는다거나 따라오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거나 이 정도. 그리고 매일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그 정도. 그 무당도 매일 같은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요. 그 직원이 어느 날 오렌지 주스를 잔뜩 사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오렌지 주스냐고, 이건 그냥 형식적인 질문이겠지만 그렇게 물어보면서 잘 마시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날 그 무당 길을 걸어가는데 손에 오렌지 주스를 들고 있네. 근데 그 오렌지 주스 그냥 느낌인데 신입사원이 그날 사온 거랑 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절대 위압감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하고 너 오렌지 주스 이거 혹시 어디에 두고 온 거냐고 그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서 놀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거 잘 마셨다고 고맙다고 하네 그랬더니 막 주변을 둘러봐요. 그러면서 진짜 어떻게 하셨냐고. 그 신입사원 말이 실은 주스를 살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싶다는 말이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뭐에 홀린 듯 주스를 사게 됐다는 것까지, 사는 김에 사무실 사람들 것까지 사게 됐다는 말, 그리고 오는 길에 이상하게 거기에 둬야 할 것 같아서 두고 왔다는 말. 그렇게 두고 온 곳이 당시 신축으로 지어올린 상가 건물 그 옆 전봇대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부장님이 지나가면서 그 말을 들었거든요. 자리에 앉으면서 그래요. 그 신축 건물 거기 전에 무당집 있던 자리라고. 부장님이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일인데 그 집 무당이 변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한참 동안 거기가 좀 그렇다가 얼마 전에 그쪽 밀고 신축으로 올린 거라고 하는데 그땐 저도 좀 놀랐어요. 전 제가 본 무당 얘기를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었고 거기에 무당이 살았다는 것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그날 부장님께 처음 들었거든요. 모르던 사연을 알게 돼서일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신입사원이 놀란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좀 지난 뒤 부서 회식이 있었고 며칠 지난 다음 날인데 출근했더니 부서 직원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오전 내내 그러다가 점심에 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박 과장, 네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니까 저희가 술 마신 뒤에 잘 가는 언덕 위에 있는 국밥집이 있었거든요. 그날도 술도 마시고 그 국밥집에 갔는데 제가 가게 마당에 있는 가마솥 앞에 쭈그리고 앉더니 손가락으로 하나 둘 하면서 숫자를 세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홉? 이번엔 맞네. 그런 말을 하더니만 한숨을 깊이 쉬고는 또 안타깝게 누가 죽겠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부장님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부장님이 술이 엄청 세거든요. 어쨌든 자기가 다 기억하는데 제가 고향이 어쩌고 사람이 죽고 어쩌고 그래서 안타깝고 어쩌고 그랬다는 거죠. 전 술이 약해서 그때 거의 그리고 전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데 아차 싶은 거죠. 제가 절 아니까. 고향이나 그런 제가 말하지 않은 걸 부장이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부장님이 놀란 건 그 국밥집에 큰 초상이 났다는 말이었어요. 아무래도 부장님은 그 집이 단골이다 보니까 이후에도 갔었다는데 가게가 영업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걸어 잠근 가게 문에는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긴 관계로 며칠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전엔 모습이 보이긴 해도 소리가 들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가끔 소리가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집에 들어갈 때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려고 31가지 맛을 파는 가게에 들려서 아이스크림을 산 뒤에 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데 나도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이런 말이 들려요. 그래서 뒤를 슬쩍 보니까 말이죠. 어떤 꼬마 남자아이가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때 목소리가 들린 게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그냥 덤덤히 다시 31가지 맛을 파는 가게로 가서 아이스크림 콘을 샀죠. 그리고 덤덤히 그 나무 앞에 두고 갔고요. 그리고 그때 오래전 그 신입사원이 생각나더라고요. 혹시나 그 친구도 저처럼 보이고 들리는데 저처럼 그렇지 않은 척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말이죠. 37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경험담들과는 조금은 다른 특징들을 가진 경험담이었는데요. 그렇죠. 그럴 것도 같아요. 다리가 없는 사람이 앞에서 걸어다니면 누구라도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겠죠. 37님 사연을 보고 드는 생각이 정말 그렇지 않을까였는데요. 대놓고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사람 말고 제야의 고수들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공개적으로 보인다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특별한 능력을 가졌어도 어떤 개인적인 이유나 생각 때문에 밝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영가들은 우리 주변에 늘 있는데 다리가 없다거나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말과는 달리 37님 말씀처럼 다리도 온전하고 겉으로 봐선 우리와 다를 게 없어서 봐도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다단계 판매하시죠? 예전에 공업용 자석 사용해서 자석 장판, 방석 그런 걸 만들어서 판다고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피해도 엄청 컸다고 하고 저도 그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아직도 그런 다단계 존재하나요? 공업용 자석으로 팬티를 만들어서 입혀줘야 할 그런 몹쓸 사람들. 이번 이야기는 럭키아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럭키아리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럭키아리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몸도 마음도 사람 관계도 그리고 그 끔찍했던 일도 모든 게 진짜 소름 돋는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었어요. 95년 당시 전 군입대를 앞두고 휴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랑 친한 형이 만나는 누나가 있었거든요. 그 누나는 영등포역에 있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래서 입대 전에 형이 불러내면 나가서 같이 어울리면서 친하게 지냈었는데, 입대를 하고 제가 그 누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을 하고 그럴 일도 없는 사이예요. 그러니 입대를 한 뒤엔 당연히 서로 볼 일이 없었겠죠? 그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군복무를 하고, 그리고 전역을 한 뒤에 복학하기 전에 친구들 만나서 국가 경제를 위해 술을 좀 마시러 다녔는데요. 그때 그 누나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어요. 이미 형한테는 헤어졌다고 얘기를 들었고, 저도 형이 아니면 친하게 지낼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누나랑 사귀다 헤어진 건 아니지만 좀 그랬어요. 이전엔 그래도 많이 친했는데 그땐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누나가 연락처를 물어봐요. 어색하긴 해도 저한테 핸드폰이 있는 걸 아는 상태에서 알려주기 싫은데요 라든지 그건 왜 물어봐요? 이걸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절대 사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설마 진짜 연락하겠어? 그냥 인사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겠지 싶었어요. 그래서 누나한테 연락처를 알려줬고, 그리고 잊고 지냈죠. 제가 연락을 기다릴 그런 사람도 아니니까. 근데 조금 지나서인데 연락이 왔어요. 그냥 얼굴을 봐도 어색한데 통화는 더 어색하죠. 그리고 형하고 헤어진 상태에선 더 만날 이유가 없고.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연락이 와요. 그러다 뜬금없이 여자를 소개시켜준다네. 아주 착하고 예쁘다고. 이 정도인데 거절하면 실례죠. 그래서 만나러 나갔죠. 그때 만났던 역도 잊지 않아요. 동암역, 인천 동암역 1호선 파란색. 동암역에서 내려서 기다리니까 누나랑 어떤 여자가 같이 오긴 와요. 근데 같이 온 여자가 누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여. 뭐지? 중간 어쩌고 저쩌고는 뺄게요. 솔직히 기억도 잘 나지 않고. 어쨌든 그렇게 만났는데 같이 어딜 좀 가자고 그래요. 사실 그때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왜 따라갔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따라가긴 갔어요. 같이 갔는데 그때 같이 간 곳이 왜 옛날 주산학원 같은 작은 건물 있죠? 빌딩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3층, 높아야 4층 그런 건물. 그런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은 좁게 강의실처럼 몇 개 있고 거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나이대도 다양하고 앞에서 어떤 사람이 뭐라뭐라 강의 중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다단계 판매하는 그런 곳이었던 건데, 전 그때 착하고 순진해서 진짜 세상 물정 몰라서 그게 그런 건지도 몰랐어요.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두루마리 화장지 나눠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 좀 되려나 했었네. 어쨌든 저도 그 어떤 좁은 강의실에 들어가서 앉았고, 누나를 보니까 누나는 뒤에서 웃으면서 절 보고 있고, 저 사람 뭐지 싶더라고요. 누나 보면서 일단 듣기나 듣자, 거기까지 갔는데 뭐라도 주겠지, 그런 심정이었나 싶은데 어쨌거나 앉아서 들었다는 거. 무슨 혈액이 어쩌고 자성이 어쩌고 그걸 덮고 자면 아팠던 관절이 어쩌고, 들어보면 못 고치는 병이 없네. 그 사람 말대로면 말이죠. 그 이불 세트 하나만 있으면 병원도 약도 필요 없겠어요. 아, 그때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게 무슨 자석 이불 세트였거든요. 웃음도 안 나오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억지로 앉아서 대충대충 건성으로 듣고 있는데 귀에 확 들어오는 말이 있어요. 거저주나 싶었더니 사야 한대요. 게다가 비싸. 엄청 비싸요. 전 사라는 말에 벌떡 일어나죠. 제가 그때 운동도 하고 덩치도 있는 편이라 누가 나가지 못하게 잡으면 자신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나가 잡네. 잠깐 얘기 좀 하자면서 제 손목을 잡고 끌고 가요. 그리고 이사실이라고 써진 곳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자기가 여기 이사인데 얼마 번다 그러면서 통장도 보여주는데, 제가 그때까진 다단계라는 걸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팔고 그 사람들이 산 비용에서 몇 프로를 제가 먹는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그거 들고 어디 나가서 팔고 오는 줄이나 알았지,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그렇게 끌어들인다는 건 몰랐거든요. 누나도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많이 번다고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복학하려면 시간도 있고 알바식으로 팔아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쯤에서 누나가 저녁이나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맘 좀 가라앉히고 같이 밥을 먹는데, 처음 동암역에서 만났던 여자 있죠? 그 여자가 동석을 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제야 자기가 대표라는 말을 해요. 그 뒤 중간 얘기는 필요 없겠고,
그때까지도 그게 다단계라는 건 말이 없었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었어요. 그걸 팔고 싶으면 일단 실제로 제품 체험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체험장은 따로 있다고. 전 그럼 내일 다시 오거나 나중에 다시 오겠다 그랬더니 안 된대. 그날 자기들하고 같이 가야 한대요. 솔직히 그때 가봐야 할 일도 없고 통장을 직접 봤으니 혹했었네요.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그리고 일이 되려니 이상하게도 꼬이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체험장이라는 곳은 2층 개인주택 같은데 이미 위에는 창문으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전 두 사람을 따라서 지하로 내려갔는데 지하실도 깔끔하게 방처럼 돼 있었어요. 창문만 없고. 그리고 거기엔 자석 담요 세트들이 깔려 있었고 저 말고도 이미 벽 쪽으론 2명이 누워 있더라고요. 그때 누나가 저한테 옷장에서 옷을 꺼내줘요. 찜질방옷 비슷한 그런 옷. 땀이 엄청 날 거라고. 자기가 준 옷으로 갈아입고 자라고. 꼭 목까지 덮고 자라고. 땀 엄청 난다고 또 강조하고. 전 씻고 들어와서 바로 옷 갈아입고 잤는데 이게 땀보다 무거워서 왜 옛날 그 무거운 이불 있잖아요. 모카솜 이불이던가 그것보다 무게 압박감이 더해요. 그리고 이불 자체가 엄청 불편하고 잠을 자야 하는데 이건 잘 수가 없네. 그 사람들이 땀이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안 날 수가 없어요. 그 무겁고 불편한 걸. 그런데 그때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안 그래도 잠이 안 오는데 누가 쳐다보는 기분. 발 아래 방구석 쪽 모서리에서. 그래서 거길 유심히 쳐다봤죠. 와,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있네. 거기 어떤 여자가 쭈그리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절 보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그게 그냥 흐릿한 것도 아니고 점점 선명해지는데 전 그거 보고 바로 이불에서 나오려고 이불을 들어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 이불 속에서 귀신이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 나오죠. 언제 왔는지 그 여자가 이불 속에서 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전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냥 방에 두고 거기서 준 옷차림으로 그냥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고요. 그땐 비명도 안 나와요. 그냥 피가 거꾸로 흐르는 느낌만 들고. 제가 그렇게 뛰어 올라가는데 바로 제 뒤에 그 방에 같이 있던 2명 있죠? 그 다른 둘도 같이 뛰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들도 봤겠지 싶더라고요. 밖으로 올라갔더니 몇몇이 오더니 그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전 누나 이름 말하면서 거기 이사라고 그랬으니까 누나 어딨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또 왜 그러냐고. 그래서 밑에서 이상한 거 봤다고 말했죠. 그런데 사람들 하는 말이 제가 평소에 허해서 그랬던 거라고. 제가 운동을 하고 몸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몸뚱이만 튼튼했지 속은 비어 있었다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전 인상 있는 대로 쓰고 심호흡 한번 하고 나서 다시 내려갔죠. 어쨌거나 집에 가야겠고 옷은 아래에 있고. 방에 들어가면서 불을 켰는데 다행히 그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잽싸게 옷 들고 나와서 밖에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잡기만 잡아보라는 표정을 하고 거기서 나왔고요. 다음날 점심쯤 그 누나한테 전화가 와요. 사람이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 같이 있던 둘도 봤을 거다. 그때 나랑 같이 바깥으로 뛰어나왔으니까. 그땐 경황이 없어서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그 둘도 집으로 갔을 거다. 확인해봐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누나가 무슨 둘 그래요. 그 방엔 저 혼자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말 듣고 말이죠. 더 이상 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그 뒤로 누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 뒤로는 다시 연락하는 일 없었고요. 나중에 형한테 있었던 일 얘기하니까 형이 말하기 좀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사실 형도 거기 다녀왔었다고. 백화점에서 일하는 거 몇십 배를 벌 수 있다고 직장도 때려치우고 거기에 미쳐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헤어진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벌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그게 다단계고 피라미드라는 거라고. 들리는 말엔 빚만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채 1년이 지나지 않아서 형이 그래요. 그 누나 죽었다고. 형이 술 한잔 하자면서 술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말 외엔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었으니까 무슨 이유로 왜 죽었는지 그 자세한 건 저도 모르지만 형은 그 누나 친구들도 아니까 그 친구들이 연락을 했지 싶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고개 떨구고 조용히 흐느끼면서 우는 형을 보니까 형은 누나랑 헤어졌어도 그때까지 누나를 좋아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일을 경험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지하방에서 귀신을 본 게 그게 결과적으로는 다행이었다 싶은, 그리고 귀신보다 무서운 게 생사람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말이죠. 럭키아리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자석 이불, 말처럼 효능이라도 좋으면 다행인데 공업용 자석을 사용해서 오히려 인체에 좋지 않은, 그런 분들은 그 공업용 자석으로 팬티 만들어서 1년 365일 입혀드리고 싶네요. 저도 럭키아리님 말씀처럼 멀쩡한 사람 인생을 망치는 그런 불의들이 귀신보다 더 위험하고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누가 여러분께 귀신하고 놀래, 아닌 그런 불의랑 놀래,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아, 참고로 전 둘 다 싫어요 라고 말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 가시도나 가시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있는 곳에 무언가 서 있다면 그게 정확히 보일까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누군가 쳐다본다면 그 시선이 느껴질까요? 제 생각엔 아마도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정확히 볼 수 있고 정확히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정상이 아닐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사연을 보니까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자리에 서 있고 쳐다보고 있는 그 존재가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괴담 카페 회원이신 미모의 똥차댕이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미모의 똥차댕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미모의 똥차댕이님 사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할 얘기는 제 친구 가순이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가순이는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그 시험 기간이었는데 간식 타임 겸 수다 타임을 가지면서 그때 가순이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가순이는 괴담여중 바로 옆 빌라에 살고 있었어요. 괴담여중은 새로 막 생긴 도심 쪽에 있는 학교였는데 학교가 약간 외곽 쪽에 걸쳐 있었거든요. 당시 학교 주변엔 건물이 몇 개 없어서 좀 횡했는데, 그래도 길 건너편은 아파트 단지에 건물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생은 많은데 날이 좀 저물면 학교 주변에 사람도 거의 없는, 띄엄띄엄 있는 가로등 불빛 말고는 대체로 어두웠기 때문에 좀 무섭기도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고요? 제가 그 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가순이는 중학생 때 괴담여중 옆에 살면서도 뺑뺑이로 집에서 거리가 있는 다른 중학교를 다녔대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학원까지 마치고 집에 올 때쯤이면 항상 저녁 무렵이었다는데, 그날은 비까지 와서 더 어둡고 분위기도 일신년스러웠다고 그래요. 비가 꽤 세차게 오는 날이었는데 다행히 바람이 불지 않아서 우산을 두 손으로 꼭 붙들고 집으로 가고 있었대요. 그렇게 가순이가 괴담여중 후문 쪽 골목으로 들어서서 별 생각 없이 집 쪽으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데 자꾸 시선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골목은 학교 반대쪽 건물들 불이 모두 꺼져서 띄엄띄엄 그 가로등 불빛만 있는 상황. 가순이는 우산을 든 상태로 잠깐 멈췄대요. 그리고 시선이 느껴지는 그 학교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렇게 고개를 돌렸을 때 눈을 마주쳤다는 거죠. 학교 4층에서 창문 너머로 자신을 보고 있는 어떤 여학생하고. 그제야 자신을 쳐다본 게 학교 학생이었구나. 아직도 학교에 사람이 있네. 비가 와서 누구 기다리나? 비가 내리고 날도 어두우니까 기분이 괜히 그랬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순이는 자기 길을 가려는데, 그거 아시죠? 순간적으로 소름이 싹 올라오면서 갑자기 엄청 무서워지는 거. 그때가 저녁 6시가 훨씬 넘은 시간이었으니까 여자 중학교 교실에 사람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불이 다 꺼진 어두운 학교에서 왜 그 애만 환하게 선명하게 보였을까 하는, 뭔가 다르다고 느껴버린 거죠. 게다가 그 시선, 그 느낌, 정확히 어떻다고 표현하긴 좀 힘든데 우산을 쥔 손에서는 땀이 날 정도로 긴장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학교 쪽에서 그 이상한 느낌이 전해지고, 그 시선과 공포심 때문에요, 가순이는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를 정도로 우산만 꼭 붙들고 무조건 앞만 보고 걸었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여학생은 어둑한 저녁 무렵 비가 오는 날 가순이가 혼자 걸으며 항상 학교 창문가에 서서 가순이를 보고 있었대요. 이야기를 해주던 그때도 가순이는 그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는 비 오는 날은 아예 학교 쪽 골목으로 안 가고 빙 돌아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같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영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가순이 말을 듣고는 호기심이 동했는지 그 얘기를 들은 후에 비 오는 날 학원 마치고 그 괴담 여중으로 갔었다고 하는데요. 가순이가 말했던 골목을 걸었는데 진짜 가순이 말처럼 정말 시선이 느껴지더래요. 너무 노골적으로 느껴져서 모를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영희는 가순이 말처럼 그 시선이 느껴지니까 딱 한 번만 보고 싶다라는 호기심이 생기면서도 진짜 무서웠다고, 그래서 쉽게 볼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 가순이처럼 우산을 쥔 손에서 땀도 나고 발걸음도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도 용기를 내서 우산을 살짝 들춰봤는데 가순이 말처럼 4층 학교 창문에 여학생이 있더래요. 그리고 영희는 그 여학생과 눈이 마주쳤고요. 영희는 그때 그 학생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말이죠, 애써 시선을 피하면서 골목 옆길로 빠져나와서는 바로 집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학생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는데요. 이후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 괴담 여중에 입학하기 바로 전년도에요. 퇴근하시려던 선생님이 후진으로 차를 빼면서 코너에서 나오는 3학년 어떤 언니를 치워버리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못 본 거죠. 그리고 사고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사고 처리 결과는 자세히 모르지만요, 결과적으로는 그때 그 언니 그 자리에서 직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고 당사자인 선생님이요, 제가 그 학교를 다닐 때도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우리 수업에 들어오신 적은 없는데 좀 이상했어요, 그 선생님. 시험 볼 때 한번 감독관으로 들어오신 적이 있는데 애들이 시계가 안 보인다고 하니까 시계를 자기 머리에 이고 시험 감독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엔 저 선생님은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 그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원래는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젠틀하신데다 교감 승진을 목전에 두고 계셨던 분인데 알고 보니 그 사고 때문에 좀 이상해지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비 오는 날 볼 수 있는 그 여학생을 그때 사고 당했던 그 언니라고 생각했어요. 학교가 그 자리로 이사 온 것도 오래되지 않았었고 제가 입학한 후엔 2발 자유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여학생 귀신을 본 친구들 말로는 2발 자유화 전에 그 머리 규정처럼 귀 밑으로 딱 떨어지는 칼단발에 하복 교복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언니가 사고를 당했을 때랑 똑같이 말이죠. 혹시 지금도 그 언니는 학교에 남아있는 걸까요? 이젠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미모의 똥차댕이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 가시도가 상당히 좋지 않죠. 그런 조건에서 머리 스타일까지 선명하게 구분될 정도로 보이는 사람, 이게 사실이라면 절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소름 끼치는 상황입니다. 그때 학교 교실에 남아있던 그 여학생, 혹시 비가 와서 자신을 데리러 올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래서 학교에 남아있는 여학생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